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내일 또 출근을 앞두고 또 영상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도수치료하고 나서 아프다고 하거나 멍이 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요,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 순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또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영상에 제가 했던 말이 너무 공감을 해주셨는데, 사실 치료를 하다 보면요, 그 다음날 더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멍이 드는 경우, 또 이런 경우가 있고, 참 이럴 때 정확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은 다음날 환자가 몸살기가 있다고 하거나, 혹은 건드려 놔서 더 아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이제 피부에 이제 2, 3일 뒤에 멍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일이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좀 간단한 도움되는 내용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상부 승모근을 우리가 강하게 풀 때, 왜냐하면 주로 이제 여기 상부 승모근 쪽 같은 경우는 긴장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명확한 연관성, 어떤 화학적 기전 때문에 뭐 명확히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이 영상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승모근 긴장이 과한 분들이 좀 감기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승모근이 굳게 굳은 분들을 이제 강하게 풀어놓으면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시는 승모근 중부섬유는 상부섬유하고는 달리 좀 약한 성질을 띠는 경향이 많죠. 원래는 여기도 근력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오래 앉아있거나 혹은 등이 라운드 숄더처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가방을 오래 메거나, 뭐 기타 어떤 원인으로든 상부 승모근보다는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쪽이 근력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혹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상부 승모근에서부터 중부 승모근까지 쭉 그냥 팔꿈치로 푼다든지, 혹시 이런 경우는 지금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보시면 이게 참 같은 승모근의 연결인 것 같으면서도 성질이 너무 다른 게요, 승모근 상부는 여기는 톤이 높죠. 그리고 여기는 톤이 낮아요. 그러면 각각의 근육의 톤에 맞게 내가 근육을 푸는 힘의 강도가 달라야 할지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근육을 푸는 강도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의 긴장도에 대한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일시적으로. 환자분은 지금 승모근 상부의 과긴장에 맞게 중부 하부 승모근이 지금 적응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환자의 근긴장도가 지금 환자가 적응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수치료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깨트려 버린다. 그런데 각각의 근육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풀어버린다. 이것은 놓친 부분이 많은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 어깨 승모근, 상부 승모근을 살짝 이렇게 만져보면요, 굉장히 단단한 그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상부 승모근의 긴장이 높은 경우는 많은 양의 마사지, 치료가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면 감기 증상처럼 나타날 수가 있거나, 혹은 감기 증상이 오지 않더라도 다음날 더 건드려 놔서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상부 승모근과 중부 승모근에 대한 내가 도수치료를 들어가는 치료사의 손의 힘, 혹은 체중을 싣는 힘은
분명히 차별화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육을 푸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 이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깨 근육을 풀 때 하나 이제 팁으로 알려드리면, 우리가 지금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이쪽을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인프라스피네투스 극하근의 지금 사진을 여기다 갖고 왔는데요. 치료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니까 승모근에 대한 치료에 들어가기 앞서서 극하근의 트리거 포인트를 살며시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자분은 살짝만 눌렀는데도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환자분은 일정 이상의 치료사에 힘이 들어갔는데도 크게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데, 극하근 쪽에 트리거 포인트를 눌렀을 때 살짝만 눌렀는데도 아프다. 그런 경우는 상부 승모근 세게 풀면 안 돼요. 절대 세게 풀면 안 됩니다. 세게 풀면 분명히 그 다음날 아플 확률이 높아요. 네. 극하근 트리거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압을 먼저 거기다 줘보고 환자 반응을 살펴보면 돼요. 제가 이제 우측에 가져온 이 사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냐면, 이것은 제가 어깨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사용되는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승모근이 이제 중부 승모근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스피네투스 파샤인데, 파샤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승모근이 스파인 쪽으로 수축을 하는 것을, 스카풀라를 이제 어덕션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중부 승모근 힘만으로 스카풀라를 갖고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그때 이 중부 승모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극하근의 파샤입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파샤와 파샤의 연결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극하근은 중부 승모근 역할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이거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내가 환자분 체질, 근육 체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그것은요, 트리거 포인트, 대표적인 게 극하근. 극하근 트리거 포인트에 압을 줘보고 거기에 따르는 민감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의 힘을 조절하면 됩니다. 기준점을 이걸로 잡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상부 승모근을 먼저 풀고 나서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승모근과 관련은 없지만 승모근을 보조하는 극하근의 파샤에 대한, 극하근의 트리거 포인트에 대한 압을 줘보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자. 거기에 따르는 민감도에 따라서 상부 승모근 치료하는 정도의 힘의 정도와 중부 승모근 치료하는 힘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환자분 처음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극하근에 대한 반응 민감도를 보고 결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크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 전연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근육을 만져보고 어떤 분들은 세게 풀어야 시원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약하게 조금만 했는데도 너무 아프다 그러고, 참 이게 맞추기가 어렵죠.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기준점을 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근육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종아리 근육도 하나 좀 살펴볼게요. 종아리 근육도 보면 이제 칼프머슬 쪽인데, 가스트로니미우스, 지금 또 솔레우스, 우리가 종아리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가 무거운 뭐 그런 현상도 있고요. 우리가 종아리 근육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근육을 접하게 될 텐데, 특히 제가 사용하는 포인트는 여기 트리거 포인트 2번입니다. 여기를 지그시 눌러보면 엄청 얼굴이 찡그러지는 분이 있고, 혹은 태연하게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엄청 찡그러지는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칼프 머슬 쪽도 과하게 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덜 민감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잡고 여러분들이 치료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린 짐작으로 치료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환자 반응이 잘못 나오는 경우라면 굉장히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쪽은 트리거 포인트 2번을 기준점으로 잡으실 수 있도록 권해드립니다. 어깨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인프라스피네투스 트리거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잡고 승모근 쪽 치료를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특히 전환자 선생님들 감이 많이 조금 헷갈리는 분들은 꼭 이 방법 적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죠. 인프라스피네투스의 트리거 포인트를 압박해 보면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 포인트를 누르는 압력에 대한 반응,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마사지를 적용하는 힘 혹은 모빌리제이션을 적용하는 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뿐만 아니라 모빌리제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팁은 문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분명히 이 환자분이 도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마사지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나서 이튿날 혹은 그 다음날 치료를 받고 더 아팠던 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치료가 끝나고 나면 환자분 과거에 치료를 받고 아팠던 경험이 있으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충분히 치료를 해드렸는데 환자분의 체질에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치료하고 난 후에도 일시적으로 통증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편안한 느낌으로 바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통증이 생긴다면 다음에 오셔서 저한테 꼭 그걸 잊지 말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치료해서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이게 환자분들마다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게 사실 팩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치료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못하는 경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자, 먼저 종아리 근육 보시면, 자, 종아리 쪽도 치료를 하고 나서요, 다음날 간혹 발목 쪽이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어요. 아, 선생님, 어제 이쪽 좀 풀어주셨잖아요. 아, 근데 좀 발목이 이렇게 땡땡 붓네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발목이나 종아리 직접 치료를 했던 환부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살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멍이 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체액순환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명확히 치료사가 인지를 해야겠죠.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베개 위에다가 일시적으로 좀 부어있는 발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을 좀 거기다 대주는 거죠. 그래서 붓기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뭐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현상은 치료하기 전에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발목이 좀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발목이 두꺼운 분들,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 중에 이제 그 발목이 좀 두꺼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아요. 보통 이런 현상이 발목이 두꺼운 환자에게서 조금 더 잘 나타납니다. 발목이 얇은 분들보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조금 유념해 두시고요. 자, 도수 치료 후에 이제 멍이 든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유착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미세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막 안에도 미세한 동정맥이 다 있고 모세혈관이 다 있어요. 근데 근막이 이제 유착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멍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은 이게 치료사가 제대로 힘을 조절 못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이러한 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분명히 치료사분들 좀 당황하실 거예요. 특히 전원찬 선생님들. 근데 이거는요, 틀림없이 유착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미세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있어요. 자, 이 점을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그냥 조금 경과를 보시죠. 이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좀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유착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세한 출혈이 발생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며칠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함께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사가 힘 조절에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멍이 들었더라도 걸음을 걷거나 혹은 팔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통증이 더 증가해. 그거는요, 치료사 선생님들 힘 강도 조절이 실패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오바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생짜로 푼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 아무 감성 없이 근육은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설사 이제 우리가 치료를 했더라도 뭐 좀 붓는 경우가 생기거나 멍이 드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지만 이런 현상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통증이 거의 수반되질 않아요. 근데 통증이 수반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되면서 계속 지속이 된다? 그거는 분명히 실패. 빨리 환자에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원장님께 이 점을 설명을 드리고 소염제를 같이 처방해서 신속하게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이거 병원에서 정말 대처 잘못하면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안들이에요. 오늘 유튜브로 짧게나마 담아봤습니다만,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육을 풀면서 이 환자분의 힘은 어느 정도나 적용해야 되는 거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어깨 풀 때 하나 팁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 쪽, 종아리 근육 쪽 풀 때 팁 하나 드렸어요. 자, 이게 전부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걸 응용을 하면 됩니다. 응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준점을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환자분들을 상대하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을 만드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올리는 목적도요,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면서 어려움 겪으시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 올리는 영상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환자분들 치료하실 때 꼭 이 점 잊지 마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내일 치료하시면서 또 다양한 환자분들 만나시게 될 텐데요. 또 연휴 동안 또 몸이 잘 안 풀리셨을 수도 있는데 컨디션 잘 관리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